계속 쑥스럽고 있습니다. 소프트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작은 노력으로 제가 이제 첫 번째 지피지기를 뽑았었는데요. 나를 알고 남을 아는 시간이죠. 그래서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의 제목을 나는 꼰대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사실요, 제가 요즘 부쩍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꼰대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졌어요. 그래? 그러면 꼰대가 뭐지? 라는 생각이 궁금증과 함께 이제 시작한 게 저의 지피지기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할 때면 제일 먼저 찾는 저의 궁금증을 잘 알려주는 네이버 언니한테 다시 물었죠. 꼰대.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꼰대. 이렇게 해서 제가 꼰대를 찾았더니 네이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첫 번째,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 두 번째,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 세 번째,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사실은 꼰대라고 불러도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비하하는 말로서 저를 꼰대라고 부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다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찾았는데, 최근에는요, 이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의미로 해서 역시 친절하게 이제 같이 설명을 붙여주었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것도 못 참거든요. 그래서 뭘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원에 대한 얘기를 좀 찾아봤네요. 그 영남 사투리에 이 중에서 꼰대기라는 사투리가 있대요. 그 꼰대기라는 게 번데기의 사투리인데요. 그 번데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이렇게 주름이 있잖아요. 번데기는 주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름 모양을 보고 주름진 나이 든 사람의 모양을 보고 생겼다. 라는 주장 하나랑 저는 사실 두 번째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프랑스어 중에서요, 꽁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꽁떼에서 유래됐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 꽁떼가 뭐냐면, 그 유래냐면, 저희 아픈 과거 중에 그 1930년대 말에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완용 같은 그 매국노들이요. 일본한테서 그 꽁떼라는 백작주의를 돈 주고 삽니다. 자기네들이 예전에 이제 저희는 양반 문화였었잖아요. 그 양반이라는 문화가 없어지니까 그 꽁떼라는 백작자기를 돈을 주고 이제 산 거죠. 자기네들은 사실 되게 슬프지만, 자기네들은 그 나라를 잃은 민초들한테요, 그 좀 더 이렇게 우위를 나타낸다는 개념으로 이거를 사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요, 자기를 산 사람들이요, 그 백성들한테 얼마나 이래라 저래라고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민초들이 약간 비아냥거린 거죠. 자기를 산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 외적 커뮤니케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이그러지면서 저 꼰대 이완용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른 것이 유래되었다라는 거가 하나의 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설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일본어로요, 꼰대라는 단어가 혹시 있나? 라고 찾았더니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우리 같은 그 꽁대의 그 말이 아니라 근본 토대라는 뜻이 있어요. 뭐가 근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아주 흔하게 쓰는 이런 말에는 이런 슬픈 역사와 함께 이런 어원이 있었다라는 거에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었고요. 좀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꼰대는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육하 원칙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도 저 알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6대 육하 원칙을 좀 봤더니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뭘 안다고 지가 where 어딜 감히 하고 when 내가 왕년에 그다음에 how 어떻게 나한테 why 내가 그걸 왜 이런 육하 원칙이 있을 정도로 꼰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꼰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는 꼰대인가 라는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20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이 20개의 질문에 이제 같이 저희가 대면으로 하면 약간 옆에 친구들이 뭘 하나 이렇게 좀 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혼자 하는 거니까요. 좀 솔직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1, 2분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생각해 하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툭툭 제가 던질 때 나는 맞아. 그러면은 한 개, 두 개 손으로 이렇게 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몇 개인지 여러분들이 좀 세시면 되는데요. 자,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한다.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세세요. 그 다음에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한다. 세 번째, 후배가 나한테 먼저 인사를 안 하면 기분이 나쁘다. 왠지. 네 번째, 좀 어릴 땐 고생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학과 모임에서 분위기는 당연히 후배가 띄워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저희 그 새내기 모임 같은 거 할 때 후배가, 그 선배가 딱 가가지고 뭐 했는데 갑자기 지네들이 안 하고 막 좀 그러면 쟤네도 왜 저래?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즘 후배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그건 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요즘 후배들은 끈기나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여덟 번째, 야,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을 하는 편이다. 아홉 번째, 내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약간 못마땅하다. 열 번째, 후배의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약간 후배의 단점과 약점을 찾는다. 그다음에 학과 모임에서 선배보다 늦게 나는 후배가 눈에 거슬린다. 학과 모임 등에 먼저 집에 가는 후배를 보면 열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등과의 그 개인적 인맥을 자주 얘기하는 나 걔 아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를 보면 제대로 일하는 법을 좀 알려주고 싶다. 그 다음에 한때 내가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 그 다음에 15번째, 나 때는 더 심했는데 심했어. 그러니까 그냥 좀 참아 라는 말을 하는 편이다. 그 다음에 16번째, 사생활의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야, 내가 미팅 해봤는데, 내가 그때 소개팅 나가봤는데, 걔, 그런 애 같은 애는 좀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18번째인가요? 18번째, 나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19번째, 후배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말에는 동의는 하나 실제로 배울 생각은 없다. 그 다음에 옷차림, 인사 예절, 그 다음에 근무와 연관된 것도 내가 그 지적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 20개를 했는데 물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숫자는 좀 틀렸을 수 있지만 모두 다 20개예요. 약 20개에 자, 여러분들은 5개 이하는요. 꼰대 꿈나무래요. 그리고 9개까지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되고요. 10개 이상이면 자아성찰이 필요하다는데 여러분들 어땠나요? 저는요. 솔직하게 해요. 10개를 충분히 넘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꼰대입니다. 저는 꼰대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 꼰대를 다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꼰대가요. 우리 사회에 많다는 거는요. 뭐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사실 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한테 사실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가족 중에서도요. 굳이 꼰대가 아닌데도 내가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언제 여러분들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뭐 당연히 사춘기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거 같아요. 사춘기 정도쯤 되면서부터 왜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나의 주관이 생기면서 그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의 주관이 생기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고요. 되게 이제 주관이 생긴다는 것은 나이가 좀 더 덜 들면 들수록 점점 강해지기 더 많아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가까이에요.
우리의 가족, 뭐 친척들 있잖아요. 특히 뭐 명절 때 뭐 이럴 때 모이면 뭐라 그래요. 뭐 야 너 학교 갔냐? 뭐 취업 됐냐? 뭐 좀 더 나이 먹으면 결혼했냐? 뭐 아이 있냐? 뭐 애 그다음에 또 뭐 어때요? 그 더 나이가 들면 뭐 학교 애 어디 학교 갔어?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씨, 저 왜 그렇게 꼰대 같은 질문을 하지? 막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저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꼰대 문화를 바꾸려면 욕하거나 지적하거나 뭐 그러기보다 사실 나부터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행동 안 하고 상대방 존중하려는 그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진정한 꼰대, 진짜 정말 괜찮은 꼰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요, 그 나이가 많으면 주관이 생기고 그게 굳어지면 이제 꼰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그 한참 생각할 때 이 책을 읽었어요.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다 보니 이런 책인데요. 100년하고도 지금은 사실 1살, 2살 더 사신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시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75세에도 플렉시블한 생각으로 뭔가를 계속 탐구하고 갈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고서도 거의 30년을 가까이 사시고 계시는 분이지만 이분은요, 제가 최근에도 나온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금도 수영을 하시고요. 지금도 그 연세대의 그 교정을 걸으시면서 항상 운동하시고 집필하시고 최근에 책도 또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꼰대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분은 이제 좀 반증하는, 뭐 꼰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정도의 꼰대면 굉장히 존경할 만한 꼰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참 유행했던 방송이죠. 그 꽃보다 할배에서 봤었을 때요. 그 꽃보다 할배에 나왔던 주인공들이요, 옛날에 진짜 잘 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할아버지들이 옛날에는요, 정말 잘 나가서 뭐 자존심 뭐 굉장히 높았겠죠. 굉장히 뭐 겸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더 겸손해지고 더욱 유연해지고 자기네들이 그런 방송에서 이제 그런 모습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모습들을 더 볼 수 있는 걸 보면서 오히려 잘 나갔었던 제 박근영 할아버지 되게 좋아하는데, 박근영 씨가 옛날에 잘 나갔었을 때보다 훨씬 그 유연해진 모습 보면서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 꼭 꼰대인가? 라는 거에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면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나왔냐면 캠퍼스 꼰대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캠퍼스 꼰대 뭐야? 라고 하면서 제가 영상 찾아서 자기네들이 이제 얘기했었던 거를 제가 동영상으로 올렸어요. 이거 잠깐 보시죠.